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참서울 식당에서 7명의 확진자가 나왔지만 감염 경로는 물론 최초 감염자가 누군지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마을 안에서 무증상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마을 주민의 전수검사에 나섰지만 주민 참여는 매우 저조합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참서울 식당발 확진자는 직원과 손님 등 모두 7명. 이 가운데 5명은 검사 직전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었습니다.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직원도 출국 과정에서 검사를 받다 우연히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최초 감염자가 누군지 아직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감염 경로도 오리무중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감염 경로를 우선 파악하는 것이 물론 주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이게 더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추가 전파를 막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7명 모두 식당 직원이나 이웃 주민들로 대부분 동선이 마을 안으로 파악된 상황. 방역당국이 마을 안에 무증상 감염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이유입니다. 확진자 대부분은 무증상자로 식당이 있는 이곳 애월읍 유수암리에 살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무증상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마을 주민 전체에 대한 전수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사 대상자는 유수암리 주민 1,600여 명. 하지만 마을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지 않고 10km 이상 떨어진 제주시와 서부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해 참여는 저조합니다. 이틀 동안 검사를 진행했지만 1,600여 명 중에 22명만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를 다 받으라고 일단 얘기가 나오긴 나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시간상의 문제도 있고 거리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다 가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마을에 선별진료소 같은 거를 한 곳이라도 이렇게 마련해 주시면은. 지난 14일부터 18일 사이 참솔 식당 방문객 351명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 마을 주민 1명을 제외하고는 318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다행히 방문자들에게 집단 확산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가운데 마을 주민들에 대한 전수검사는 시급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어제와 오늘 제주에서 4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515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도는 참솔식당 방문자 1명과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제주도민 3명이 재검사 등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교도소 3차 전수검사에서 교도관과 직원 등 228명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침을 어기고 무단 이탈하는 자가격리자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9일부터 현장 기동감찰과 모니터링을 통해 자가격리 중 휴대전화를 놓고 동네 산책을 한 부부 등 3명을 적발해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하고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도내 자가격리 이탈자는 22명으로 방역당국은 불시 점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제주 갈치잡이 여선이 일본 해상보안청에 무단조업 혐의로 납포됐다 만 하루가 지나 풀려났습니다. 한일어업협정이 5년째 결렬되면서 동중국해까지 원거리 조업에 나섰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어선주 협의회 사무실에 선주 대표들이 긴급히 모였습니다. 제주 어선이 일본에 납포됐다는 소식을 공유하고 주의를 당부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주 서귀포 선적 44톤급 갈치잡이 어선이 일본 해상보안청에 납포된 건 어제 오후 3시 20분쯤. 서귀포 남쪽 해상에서 450km 떨어진 일본이 설정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혐의입니다. 배에는 선장 46살 김모 씨 등 9명이 타고 있었는데 일본 측에 담보금 6,400만 원을 지불하고 체포된 지 25시간 만에 석방됐습니다. 5년째 한일어업협정이 결렬되면서 200km 정도 떨어진 일본 이이지에서 조업이 금지되자 가는 데만 이틀 남짓 걸리는 동중국해까지 갔다 벌어진 일입니다. 이렇게 어장을 놓다 버리면 이렇게 깔다 보면 그쪽에 들어가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조리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가는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자꾸 납포가 되고 그런 것 같아요. 한일 어업 협상이 장기간 필요하면서 제주 갈치잡이 어민들이 1000km나 떨어진 먼 거리 조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한일 어업 협상 결렬 이후 일본에 납포된 제주 어선은 모두 7척. 일본 측에서 우리 어선 입어를 150척에서 70여 척까지 줄이라고 요구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2018년 이후에는 아예 한일 양국 간 협상 자체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최근 일본 이이지 침범 사례가 발생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일본 이이지 출하 어선에 대하여 안전조업 지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협상이 결렬되기 전에 일본 이이지에서 조업하던 연승어선 가운데 제주어선은 80%나 됩니다. 한일 어업협정 파행으로 제주 어민들의 목숨 건 조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대법원의 판결로 무효가 된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용 주거단지의 옛 토지주들이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무더기로 승소했는데요. 판결이 확정돼 땅을 모두 돌려줄 경우 6년 전 중단됐던 사업의 재추진도 불가능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공익사업이 아닌 분양용 숙박시설인데도 인허가를 내주고 토지를 강제 수용했다. 대법원의 무효 판결을 받은 휴양용 주거단지. 제주지방법원은 옛 토지주 144명이 JDC를 상대로 낸 토지 반환 소송에서도 땅을 모두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공익사업이 아닌 만큼 JDC가 강제 수용은 물론 협의 매수할 권한도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땅은 돌려주더라도 그동안 오른 땅값은 받겠다는 JDC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토지주들이 10여 년 전 받았던 보상금만 돌려주면 땅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 결과라고 보고 모든 어떤 조건이 없이 그냥 토지를 돌려주라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토지 입장에서는 근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이에 따라 전체 토지주 400여 명 가운데 1심 재판에서 이긴 토지주는 160여 명으로 늘었고 대법원에서도 이긴 토지주 1명은 보상금을 돌려주고 이미 땅을 되찾아간 상황. 이 토지주는 이곳에서 다시 농사를 짓겠다며 JDC가 자기 땅에 만든 도로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라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도민으로서 시민으로서 농사 그냥 짓고 살 겁니다. 저 10억 준다 해도 저는 그냥 그 돈 안 받으면 됩니다. 10억 있다고 행복해질까요? 건물이 철거되는 상황만은 막기 위해 땅을 돌려주지 않으려던 JDC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JDC는 최종적으로 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토지주들과 협의해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땅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고 일부 토지주들은 철거와 원상복구를 원하고 있어 사업의 재추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경관 훼손과 환경 파괴 논란이 일고 있는 우도 해중 전망대 조성 사업이 경관건축심의회에서 또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도 경관건축 공동심의위원회는 오늘 우도 해중 전망대 조성 사업을 심의해 건축물 모양의 보강 등이 필요하다며 재심의를 결정했습니다. 우도 해중 전망대 사업은 우도 연평리 앞바다에 17m 높이의 건축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환경 파괴 우려와 안전성 문제 등으로 경관 건축 심의만 6번째 받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먹구름이 가득하겠습니다. 내일도 제주도 남쪽 해상에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는 일요일 새벽까지 20mm에서 최고 60mm가량 오겠습니다. 특히 밤사이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산지와 또 북동부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최고 80mm 정도의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로 인해 가시거리가 짧은 만큼 주말에도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오전까지 흐리겠고 오후부터 기압골의 영향에서 차차 벗어나면서 날이 개겠습니다. 일요일에도 따뜻한 남서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평년보다 5도에서 9도가량 높아서요.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북부와 남부는 12도, 서부와 동부는 11도로 아침에도 큰 추위 없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바람이 강해지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에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14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부터 해상에 바람이 강해집니다. 내일 늦은 오후에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짙은 안개도 예상됩니다. 특히 일요일 오전에는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제주도 앞바다에서 물결이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쯤 비가 한 차례 지나겠고요. 다음 주 중반까지 평년보다 높은 기온 보이면서 큰 추위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 행정시장 직선제 실시를 위한 입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송재호 제주도당 위원장은 오늘 오전 도 당사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제주본부 출범식에서 국회가 6월부터 국정감사를 시작하는 만큼 내년 지방선거 일정 등을 감안해 5월까지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특위 제주본부를 출범하고 본부장은 송재호 도당위원장이 맡고 있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적용할 도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가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26일 내년 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획정위원회 1차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 1차 회의에선 도의원 선거구 획정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 상하한선을 기준으로 하면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은 선거구를 둘로 나눠야 하고 제주시 한경 추자 선거구와 서귀포시 정방 중앙 청지동 선거구는 다른 선거구와 통폐합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